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대망의 슈퍼위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FOMC 회의부터 M7 기업들의 실적까지 한 방에 공개됐는데요. 여기에 또 차기 연준 의장 후보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재료들이 워낙 많은 만큼 각별한 이 증시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인텔의 어닝 쇼크 사태를 소화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텔의 실적 실망감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었죠. 당분간 불똥이 더 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란 사태가 장기화 중인 가운데 지난주에 미국 군함이 이란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해당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기도 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가운데 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 같은 경우에는 5,000달러에 근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은값도 결국 100달러마저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한편 국채와 외환 시장도 비슷한 이슈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지금 이란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10년물은 4.23%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외환 시장이 특히나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죠. 미국과 일본의 환시 공조 개입 경계감에 엔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154엔대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됐는데요. 97 중반까지 떨어졌고 또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1,446원대까지 안정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이번 주를 관통할 세 가지 키워드는 FOMC 회의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여기 또 차기 연준 의장까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FOMC 회의, 현지 시간 화요일에 시작해서 수요일에 끝나게 되죠. CME 페드워치에서 현재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큰 변수 자체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셉, 연준의 경제 전망 요약이죠. 그리고 또 점도표까지 나오지 않는 만큼 시장이 챙겨야 될 재료들도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나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정도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그동안 케빈 워시와 또 케빈 해시, 이 투 케빈 가운데 한 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 이 대결 구도에서 해시는 완전히 물러난 상태죠. 남은 인물은 3명입니다. 케빈 워시와 크리스토퍼 월러, 여기 또 새롭게 급 부상하고 있는 릭 라이더까지인데요. 릭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CIO, 최고 투자 책임자고요. 지난주에 좀 급 부상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도 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이번 주에 대거 나오게 되죠. 테슬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여기 애플까지 M7 기업 가운데 무려 4곳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지난주에 인텔의 어닝 쇼크 속에서 인텔의 주가 무려 20% 폭락하기도 했었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가이던스가 문제가 된 건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눈높이도 그렇고 허들도 높은 만큼 이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M7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까지 체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미증시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대규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은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M7 위주로 이슈 먼저 깊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내면서 상승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부터 텐센트, 바이트댄스에 H200 칩에 대한 주문 준비를 안내했다라는 보도를 받아내면서 이날 2.54% 상승하면서 장세를 가져갔고요. 다음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사무직 14,000여 명을 내보낸 데 이어서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3만 명 정도의 추가 감원 계획이 나왔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가늠해 보겠습니다. 이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을 받아낼 수 있는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텔 같은 경우에 급락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주 전반에 훈풍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인텔은 가이던스에 대한 쇼크가 계속돼서 이슈가 되고 있죠.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AMD의 계속된 상승세도 체크하겠습니다. AMD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안에는 AI 서버에 대한 부분이나 PC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도 이날 강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죠. 보유에서 매수로 올려 잡으면서 목표가는 275달러에서 390달러까지 대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은 이날의 장세를 두고 투자자들이 악재를 이용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날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 여파로 신흥국 주식과 통화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MSCI 신흥국 지수가 5주 연속 상승했고 이 기간이 5월 이후 최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날 지수는 조용하지만 종목은 좀 크게 흔들리는 전형적인 실적 시즌 초입의 장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장 넘어가서 인텔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는 점이 급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하루만 인텔은 17%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에서의 흐름도 좋지 않았죠. 이날 정규장에서도 하방 압력을 세게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인텔의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함께 1분기 가이던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2배가량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겨우 채우는 수준이었고 EPS는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0달러로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아내면서 인텔은 급락했고 전체적인 기술주 전반을 훑어보더라도 종목별로 장세가 좀 세게 갈렸다라는 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실적 시즌이 숫자로 좀 증명을 해야 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이번 주 대규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숫자에 집중하는 장세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이 된 것처럼 애플부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 슈퍼위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위크의 시작인 오늘 어떤 생각을 해야 가장 유효한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LS증권의 이준범 선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인텔의 어닝 쇼크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예, 저희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면 S&P 500이랑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다우는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종목들 중에서는 인텔이 17% 하락해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 네. 마감해서 네.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MD 같은 경우에는 또 잘 가지기도 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투자 심리가 좀 엇갈리고 있는 듯한데요. 자, 더 자세한 이슈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인텔의 가이던스 쇼크, 그리고 블랙록 CIO의 급부상, 여기에 또 트럼프 칸이 다보스 썰전까지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인텔에 대한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실적 자체는 또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EPS와 매출은 예상보다 잘 나와줬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엔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CEO의 발언도 좀 문제가 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인텔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실적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감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감소 정도면 이 정도 급락이 나올 정도 아니었다라고 보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인텔이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먼저 CEO의 발언을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의 26년도 1분기 이익 전망이 안 좋다,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원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공급 쪽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인텔이 하고 있는 파운드리라는 사업부에서 이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사업부인데 거기서 1.8나노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나노, 4나노, 3나노 갈수록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수율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인텔이 본인들이 개발하는 CPU라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반도체도 본인들의 파운드리 성능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TSMC한테 외주를 맡겨야 되는데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먼저 생산량을 할당하고 인텔에 좀 밀렸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텔의 자금을 수혈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텔의 PER 기준으로 보면은 73배 정도로 예, 거래되고 밸류에이션이 좀 있었는데요. 높은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져 있는 상황이라서 CEO의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왔을 때 좀 가격이 크게 빠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는 좀 많이 안정되고 또 좋은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좀 못 누릴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초호황 사이클에 있는 상황에서 뭐 인텔도 같은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로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해 주셨죠. 기업들 사이에서도 좋은 기업들을 이제 가려내는 눈을 기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블랙록의 CIO가 급 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링 라이더, 월가에서도 좀 거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블랙록을 좀 오랫동안 이제 CIO로서 이끌고 왔는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급 부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29일에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은 지금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는 목표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뭐 인하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서 패드워치 상으로도 금리 동결 전망이 95%입니다. 네,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의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온 이슈는 이제 기존에는 패드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유력했었는데 케빈 워시가 다음 의장으로 지명되게 되면 너무 지금 연방준비은행위원회가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좀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블랙록 CIO인 릭 라이더라는 분이 지금 차기 의장으로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을 기소하겠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금융권의 거물들 쪽에서 반발이 세게 있었습니다. 특히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다이먼 회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장들, 전 중앙은행장들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제 트럼프를 공동 좀 성명문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를 압박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기서 좀 꼬리를 좀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시장이 좀 원하는 인사가 연방준비은행 의장으로 다음 당선되게 되면 그게 링 라이더군요. 예, 맞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인사로 의장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금리 결정에 좀 시장이 우호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서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은 어느 정도로 되죠? 지금 그 링 라이더가 뭐 차기 연준 의장이 될 확률, 케빈 워시가 될 확률, 그 미국에서는 뭐 베팅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예.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링라이더가 지금 47%로 확률이 많이 크게 올라섰네요.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가장 유력했던 케빈 워시는 64%에서 네. 35%로 하락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의 속내를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예. 네, 지금 이제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해놔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하는데 또 안 나올 수도 있긴 한 거겠죠. 네, 당분간 이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누가 될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좀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캐나다에게 100% 관세 폭탄을 때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라면서 좀 경고장을 제대로 날렸거든요. 관세 폭탄 그리고 이 무역 전쟁 이슈 당분간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예, 그 지난주에 다보스 경제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캐나다의 카니 총리라는 분이 사실 연설에서 이제 네.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비판을 했죠. 맞습니다. 네.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강대국들이 뭐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뭐 경제적 통합이라는 이슈로 뭐 관세를 지렛대로
지금 소국들을 좀 약점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캐나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정치적 카드를 또다시 꺼냈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면에는 지금 트럼프의 의도를 봤을 때는 지금 26년도 7월에 USMCA라고 하는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경제 무역 협정이 6년이 지나서 네.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게 올해 7월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저희 18년 정도의 협정인데 6년에 한 번씩 연장 여부를 검토를 하거든요. 아. 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때 이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좀 무역적인 입장에서 좀 유리한 위치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트럼프의 네.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도 좀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유럽과 트럼프가 그린란드발로 이제 네. 관세로 좀 정치적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금세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를 했거든요.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예, 거기에 있던 배경에는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관세나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좀 지지율 관리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관세 리스크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이슈가 불거졌을 때 좀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좀 저가 매수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타코 트레이드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면 이제 그걸 뜻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항상 뒤로 좀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말은 그렇게 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인텔 같은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다른 네.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좋은 사이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인데 이제 외부적인 이슈로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 좀 빠졌을 때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어떤 리스크 때문에 빠졌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자, 이제 기업 이슈들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루멘텀 홀딩스 들고 와주셨는데 처음 들고 와주신 기업인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 루멘텀 홀딩스는 지금 많은 저희 투자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 꽤나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지금 1년 사이에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도 10배 정도가 올라온 기업이고요. 예. 지금 뭐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루멘토 홀딩스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광 전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추론 사이클에서 에이전트 AI, 그 다음에 CS에서 부각되었던 피지컬 AI로 갈 때는 데이터 양이 최소 50배 이상 기하급수로 늘어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는 구리 전선으로 주고받습니다. 전기 신호로 주고받는데 여기에서 좀 병목이 일어난다. 열이 너무 발생되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서 이제 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라는 건데요. 그곳에서 루멘토 홀딩스가 핵심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 트랜시버, 레이저 칩, 광 회로 스위치 이런 것들을 루멘텀 홀딩스가 시장 점유율 1위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엔비디아랑도 엔비디아 차세대 네트워킹 스위치인 스펙트럼 S 포토닉스라는 개발과 상용화의 파트너십도 맺고 있고요. 네.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난 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올라왔고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가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PER 기준으로 봤을 때 43배 나오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인텔이 73배 정도였으니까 실적이 탄탄하고 지금 가격도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해서 루멘토 홀딩스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루멘텀 홀딩스, 당분간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아 보일 듯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오라클 들고 와주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긴 해요. 한동안 틱톡 때문에 좀 이제 급 부상하고 뭐 실제 뭐 미라클이다 아니면 뭐 쇼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라클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오라클은 저희 인공지능 사이클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오라클의 동향을 꾸준히 체크하려고 오늘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라클은 저희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GPU 같은 하드웨어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구독해서 쓸 수 있게 임대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라클은 작년부터 해서 인공지능 버블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라클이 사실 지금 내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주문이 10배, 100배 정도 쌓여 있다 보니까 계속 부채를 조달해서 설비 투자하고 이제 주문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오라클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사양했고요. 목표 주가도 $240로 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배경은 오라클이 지금 필요한 부채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조달을 했다. 그렇다면 오라클의 리스크는 해소된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라클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심지어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도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오라클도 이제 바닥에서 같이 관심을 가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거품 논란 속에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오라클이죠.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준범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